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피아노 거울님께서 발모가지를 거셨던데 왜 그러는 것이죠? 황대리가 없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황대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네. 영화는 봤는데 녹음을 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재량권이 없는 대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피아노걸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아이스크림 그림 그러네. 저한테 주셨어요. 본인이 구매하셔가지고 네. 배 감독한테 선물하셨어요. 세수 아버님이 또 피아노걸님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메모까지 남겨주시고 훈훈하네요. 시나리오는 천천히 쓰라고 사람들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여러 명이 쪼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영화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기다렸던 영화라서 사실 첫 손에 꼽는 기다리는 기대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않나?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드니 빌레브가 연출을 안 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각본을 테일러 셰리단이 썼으니까 네. 그래도 뭐 기존은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네. 영화 평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황교익님께서 황교익님이야. 맛집에서 이름 걸고 내놓은 편의점 도시락 그렇듯한데 그 맛이 아니야. 영애님 따랑해요님 본격 청소년 계도 영화. 핫도그니님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한 걸음 옆으로 가려다가 실수로 뒤로 간 듯.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 영화관에서 무기 물림님. 짜증나시겠습니다. 솔리마 스타일의 시카리오 성공적. 이분은 좋으셨나 보네요. 네. 페이스 안씨님께서는 신선함은 줄었지만 엔딩 크레딧까지 유지되는 긴장감의 매력. 다음 영화 뭐 볼까님. 에밀리 블런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네. 돌아와요 에밀리. 에밀리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뭐 3편에 잠깐 카메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네네. 3편은 드니 빌레브가 다시 감독을 하는 거를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3편 일단 제작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 라인업이 어떻게 꾸려질지.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이게 이제 제작비가 아주 큰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1편이 네. 그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미국에서 완전 대박치고 나서 네. 입소문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와이드 릴리즈를 하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니 빌레브가 확 주목을 받아서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연출하느라고 요거를 연출을 못하고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2편은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느낌이 요리사가 달라져서 그런지 다르죠. 네, 네.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은요 핫도그니님께 드리고 네네.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은 황교익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울리는 선물이네요. 자, 영어에 관심 없던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이제 배 감독도 바르는 영양 보습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네, 품격 있는 고객 중심의 컨설팅이죠. 올바른 보험 올보넷. 그리고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유주스쿨. 네. 이거 URL을 저희가 따로 팟빵 게시판 이런 데다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김프로쇼 식구들을 위해서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구경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드니 빌레브 연출이 아닌데 네. 테일러 셰리단의 각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테일러 셰리단은 요거 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로스트 인 더스트 그리고 윈드리버. 윈드리버 이렇게 3부작을 해가지고 또 주목을 확 받아서 그렇습니다. 테일러 셰리단이 이제 속편을 받고 이제 쭉 썼는데 네. 나름대로 뭐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네. 연출도 없지만 카메라도 바뀌었고 네. 그리고 OST도 네. 돌아가셔가지고 조한슨 음악 감독이 네. 네. 돌아가셔가지고 조한 조한슨이 연출을 할 때
그러니까 음악 연출을 할 때 연주했던 네. 첼로를 연주했던 그분이 이제 음악 감독을 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진행을 했는데 일단 줄거리 소개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시작하겠습니다. I know who you are. You're the attorney whose family they killed. Not they. My father.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테러리스트들을 국경 넘어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CIA. CIA의 작전 책임자인 맷은 카르텔에게 가족을 잃은 알레한드로를 설득해서 카르텔 두목의 딸 이사벨라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건너가 납치에 성공하죠. 하지만 알레한드로와 이사벨라만 멕시코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작전에 문제가 생기고 CIA는 조용히 이 작전을 끝내기로 합니다. 알레한드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입니다. 네. 뭐 좀 자세하게 쓸까 하다가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2 이상 뭐 이렇게 쓰기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세하게 말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게 이게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뭐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뭐 이 정도 배경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 뭐 보시는 이런,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영화니까. 일단 한 줄 평 네. 어떻습니까, 배 감독님? 형보다 못한 아우. 어쩔 수가 없이 네. 형보다 못한 아우. 형보다 못한 아우. 네. 제 한 줄 평은 화끈한 첫맛, 밋밋한 뒷맛. 네. 네. 맞네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나름대로 뭐, 네. 조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네. 네. 황대리가 없이 저희 둘이서 영화를 이제 하는 때가 있는데 네, 네. 뭐 애둘러가지 표현을 막 이제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재미없다. 내 둘이 하는 거는. 그래.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예, 둘이 좀 하는 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요. 계속 말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요게 이제 지혜영 정도 할 때는 그렇지. 뭐 10분, 15분 이렇게 할 때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1시간 동안 둘이 떠드는 거 조금 맞죠. 횡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둘이 또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왔을 때는 둘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 공백을 채워줄 분을 찾았어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도대체 황대리의 공백을 니네가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황대리 깜짝 놀랄 거다. 황대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죠. 황대리는 긴장해야 황대리 된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카리오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드리면 네. 뭐 액션 스릴러 범죄 122분의 15세 관람가고요. 미국에서는 R등급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15세가 나왔지? 그래서 뭐 편집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장면이 빠졌을까요? 빠졌다기보다 어쩌면 노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노출에 굉장히 민감한데 잔혹한 거에 약간 또 관대한 그런 게 있잖아. 그래요? 근데 네. 또 뭐 독전 보면 음. 가슴 노출이 있었는데도 또 15세 받았던 걸 보면 그건 좀 의외긴 했어요. 근데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5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잔인한 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이게 등급을. 야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마도 그러니까 야한 의도로 막 한 게 아니어서 독전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뭐 독저의 경우에는 뭔가 섹시하거나 야한 성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특이함, 의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감독판이 나오거나 DVD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 구별을 이제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어쨌든 6월 27일 날 전 세계 최초로 CGV에서 개봉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 네, 요거는 이제 뭐 내부자 둘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대충 얘기를 했죠. 이게 아무래도 CGV에서 단독으로 개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명분을 좀 가져가 보고 싶었던 것 같고 네네. 스코어도 높이 이제 찍어놓고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CGV 단독. 네. 그리고 세계 최초 개봉. 연출은 스테파노 솔리마 감독이에요.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 뭐 우리로 치면 내부자들 비스무리한 영화를 찍어서 이제 네. 뭔가 하여튼 인기가 좀 많은 그렇습니다. 분이고 출연은 조시 브롤린. 이거 저 타노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몰입에 방해됐다는 분도 계시던데. 네. 베네치오 델토로, 뭐 이사벨라 모녀, 뭐 캐서린 키너, 제프리 도노반, 매튜 모딘, 뭐 하여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본은 테일러 셰리던이 썼고 네. 촬영은
다리우스 울스키 뭐 네.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실 텐데 예, 제작비가 3,500만 불. 1편이랑 그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제작비가 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장르 영화를 수준 높게 뽑아냈다. 우리 치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헐리우드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니까 저예산에 속한다고 말할 네. 수 있죠. 확실히. 뭐 하여튼 나름대로 스코어 괜찮은데 우리나라 관객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17만 명 정도 봤거든요. 네. 1편은 13만인가 봤어요. 그러니까 1편의 흥행은 이미 넘어섰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시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자 둘 얘기로는 뭐 한 50만 찍어놓고 가지 않았겠느냐. 어떤지 모르겠어요. 1편을 뒤늦게 접한 분들 중에 기대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다. 2편을.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흥행 성적이 1편이 사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고 하기엔 정말 미미한 스코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2편이 아마 1편보다 많이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1편의 기록 뛰어넘었구나. 그렇게 보면 목표치가 허황된 숫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러기도 한 게 지금 스크린 수가 230개거든요. 근데 보통 230개면 이제 3, 4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230개면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수준인데 그렇죠. 이게 CGV에서만 200개가 넘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대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가 많아서 네. 힘을 줘가지고 달리고 있는 거라 스코어가 조금 주목되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말 지났고 네. 두 번째 주말로 달려가고 있는데 두 번째 주말까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 개봉하는 작품들하고 이제 어떻게 그렇죠. 될 거냐. 변산이 어떻게 될 거냐. 네. 변산팀은 지금 굉장히 쫄깃쫄깃하겠다. 쫄깃쫄깃, 그쵸. 앤트맨도 기다리고 있고.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독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감독이 스테파노 솔리마 감독입니다. 사람들이 1편 시카리오를 자기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거였죠. 드니 블레브가 안 한대. 그치. 어떻게? 근데 그러면 이 스테파노 솔리마가 그러면 그냥 뭐 듣보잡 감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66년생입니다. 이탈리아 출생이고 아버지도 영화 감독 겸 각본가였다고 합니다. 세르조 솔리마. 그의 아들입니다. 이 양반이 단편 영화 한두 개를 찍으면서 영화계에서는 유명해졌으나 그전에는 촬영 감독으로도 일을 했어요. 드라마 촬영 감독, 다큐 촬영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스킬을 잘 구사하는 감각 있는 촬영 감독으로 활약을 하다가 단편 영화도 호러 유수의 영화제에 걸린 지퍼라는 단편 영화도 있고 9분짜리 보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리고 첫 장편이 2012년에 ACAB라는 영화가 있어요. ACAB가 뭐의 준말이냐? All cops are bastards. 모든 경찰은 개새끼다 라는 뜻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 본 스릴러 국제영화제 베스트 작품상 뭐 이런 걸 받고 국내에서도 흥행을 했어요. 이탈리아 국내에서 이걸로 얘 요런 장르 찍을 수 있는 애구나. 그리고 2년 뒤에 고모라라는 TV 시리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온 명작인데 그쵸.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고모라의 그 감독이야? 네.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소설이 동명의 소설이 로베르토 사비아노라는 사람이 소설을 쓴 책인데 이 사비아노가 실제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모라라는 갱단이 있거든요. 그 조직이 잠입 취재를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마피아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숨어 지냈거든요. 망명했다고 네.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망명이 아니라 이민을 했대요. 이민. 결국은. 몇 년 동안 망명은 좀 그렇지. 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어디 살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막 숨어 지낼 때 막 로베스 평화상 받은 움베르토 에코 뭐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정부에서 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도 또 죽으면 니네 무슨 이게 참사냐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나폴리의 마피아들에 대한 온갖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써낸 소설이 있는데 책 읽어보셨어요? 네. 첫 장면부터가 진짜 아 그래요? 저희-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자료조사 차원에서 읽다가 야, 이건 각 잡고 읽어야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마테오 가로네라는 감독의 영화 고모라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 이제 뭐 깐베르는 이런 데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파노 솔리마 이 감독이 연출한 고모라는 뭐냐? 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TV 시리즈예요.
TV 시리즈로 근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지. 그래서 고모라를 연출했다고 할 때 의견이 분분한데 이분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TV 시리즈를 연출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드라마판을 또 극장판으로 줄여서 한 2시간짜리 버전으로 만든 영화판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스테파노 솔리마 감독이 연출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고모라라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하고 드라마한 것에 연출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수브라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수브라 게이트의 감독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많이 본 영화는 아니기는 한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개봉할 때 요거 재밌겠다. 네. 할까?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2017년. 작년 9월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뭐 다른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지는 않았었는데 요거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부자들보다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는 뭐 그런 이제 이 영화가 우리 부산 영화제에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브라게이트를.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호평을 해서 개봉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로튼 토마토 지수 개봉 당시 91점. 뭐 이랬고. 이게 실제 이탈리아에서 있던 마피아 정치권 뭐 이런 온갖 이 비리들이 얽힌 총리가 실제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트럼프 저리가라 할 문제적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얽힌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사건들의 접점을 딱 모아놓은 며칠간의 사건을 파헤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영화로 쉽게 말하자면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판 내부자들이겠구나. 근데 거기는 이제 마피아도 전면에 등장하고 하니까 오히려 사이즈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흥행과 평단의 찬사를 동시에 받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오리지널 시리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현재 지금 드라마로 시즌1이 제작돼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다. 이런 핫한 이탈리아의 흥행 감독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봤어요. 그때 개봉하긴 했는데 10,000명이 안 봤어요. 4,800명 정도. 네. 이탈리아 영화니까 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약간 유럽 영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말도 이제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래서 뭐 생소하니까 안 보시지 않았나. 어쨌든 그걸 감독한 이제 연출한 감독이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데니 빌레브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봐줄 수 있겠다. 테일러 셰리단이 어쨌든 기존은 가지고 가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기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3개 밑으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가지고 형식 오빠 3개 줬거든요. 각본과 연출은 하향, 액션은 상승. 송경원 씨 3개, 본 시리즈를 꿈꾸는 늑대와 암살자들의 시간. 이주연 씨 3개, 드니 빌레브의 1편이 그립다. 감독이 일이 중요하다. 김현수 씨가 3개 반, 짐승들 국경을 넘다. 허나뭉 씨가 3개 반 주면서 시카리오, 무비 오브 더 솔리마. 대충 쓰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찬사를 받는다고 보긴 뭐 하는데 그래도 뭐 만듦새가 나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야, 로저 디킨스가 촬영이 아니잖아. 뭐, 그걸로 걱정을 막 하시잖아요. 그렇지. 촬영 감독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근데 촬영 감독이 다리우스 아담 볼스키라는 분인데,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그 양반, 누군데? 이런 애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캐리비안 해적을 다 찍은 분이에요. 헐리우드 가장 크고, 복잡하고 화려한 영화 시리즈를 혼자 견인한 촬영 감독이다. 그러니까 뭐, 이 제작비에 하찮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1편과 다를 뿐.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듦새나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만듦새가 훌륭하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제작사에서 좀 걱정을 했는데 드니 빌레브가 이제 워낙 잘 나가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블레이드 러너 찍으러 갔기 때문에 컨택트도 그랬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다가 테일러 셰리단이 원고를 써온 거를 보고 이건 자신 있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던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시카리오 1편을 본 분들은 이미 봤겠지. 1편 스코어가 넘었잖아. 아씨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저는 요런 지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3편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이 영화가. 일단 보고 나면 나 이제 시리즈물 질린다. 헐리우드 시리즈물 질린다. 하신 분들은 보시라.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1편에 비해서 훨씬 더 헐리우드 영화스러워졌어요. 그게 이제 싫은 분들에게는
싫을 거고. 너무 뻔해졌다. 그쵸.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보통 여느 영화처럼 만들었네? 라는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이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2편을 이렇게 진건날에 삼아서 만약에 3편이 뭔가 딱 나오면 이 시리즈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독특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시리즈물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헐리우드 영화 특히 시리즈물 막 마블 막 나 싫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영화 싫고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 헐리우드 영화인데 약간 아싸란 이런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라. 괜찮은 영화가 한 편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 앤트맨이 개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녀 볼까 시카리오 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만듦새로 치자면 시카리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빨리 대답했나 내가? 마녀와 시카리오를 놓고 혹시 고민하신다면 네. 시카리오가 괜찮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극장 가면 어차피 앤트맨이 쫙 걸려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마녀하고 시카리오하고 두 개 놓고 이제 고민할 거거든요. 변산도 같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 중에는 이거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시카리오 내가 1편 안 봤는데 영화처럼 그렇지. 1편을 이러지 안 보고 않지라. 봐도 되나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오히려 그냥 영화를 막 내가 많이 찾아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웬만한 영화들은 좀 본다. 영화를 그래도 싫어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 그죠? 뭐 액션 영화 본 시리즈 같은 거 다 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시카리오 1편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있지. 이런 분들은 시카리오 2를 봐. 이거 먼저 봐도 무방해요. 내용상 크게 뭐 없어요. 없거든요. 네. 2편 보고 야, 이거 좀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괜찮은데 스타일이 나한테 좀 맞는데. 그리고 1편을 보시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야, 그러네. 오히려. 그리고 나서 드니 안 보면 사고 블레브. 싶다. 그렇지. 2편 이거 개봉했다고 우연히 본 거야. 친구 따라 가서 봤는데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그때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1편을 봐라. 야, 지금 집에 가서 봐라. 부럽다. 그리고 딱 1편을 보면 드니 블레브 영화에 이제 입문하시는 그렇지. 명백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드니 빌레브 영화를 뭐 시카리오로 입문하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빡세지 않으니까. 너무 빡세지 않지. 우리 괜찮은 건가? 너무 빡세. 너무 다른 것도 빡세. 있잖아. 그러니까. 그을린 사랑 이런 걸로 입문하기는 좀 그런 어렵고요. 거보단 그치. 네. 네. 이번 주에 걸려있는 영화 중에서는 뭐 앤트맨을 제외하고 만듦새로 치자면 그냥 제 취향에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스포일러가 포함된 시카리오 데이 오브 더 솔다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1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뭐가 좋으셨어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가상의 3부작을 생각해봤어요. 만들어지진 않은 3편을 놓고 봤을 때 헐리우드에서 어떤 영화, 어떤 시리즈 영화의 2편이 이 정도 내 취향일 수 있나? 다크나이트 빼고? 그러니까 약간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생각났거든요. 그게 배트맨 시리즈였잖아요. 네. 물론 배트맨 비긴즈보다 다크나이트가 월등히 좋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엔 그리고 3부작의 마무리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좀 그랬거든요. 그런 한들 다크나이트 라이즈잖아. 그에 비견될 만한 영화가 또 있나? 했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영화들이 없어요. 굉장히 완성도 있는 시리즈물로 3부작이 완료가 된다면 굉장히 내 취향의 완성도 높은 시리즈라 모두에 추천할 수도 있겠다. 테일러 셰리던이 굉장한 야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기 영화가 받아들여지기 약간의 거부감을 표하는 관객들에게 약간 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것도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뭐 이게 좀 느껴졌다. 잘 쓰죠. 네, 테일러 셰리던이 진짜 네.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 그 연기도 잘하고 생긴 게도 잘생겼고. 연출도 잘하고 자식. 새끼가 나와. 네. 네. 아무튼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총 맞고 죽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 연기인가 잠깐 안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차에 잡혀 있고
딸내미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맞아요. 끌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돈으로 딜을 했나 보다. 그치, 그래서 그치.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빵 쏘면 왜 이렇게 피찍 나는 그거. 그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자.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빵 쏘면 이렇게 그지. 했겠거니. 맞아. 잔인한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얘가 딜을 하거나, 아니면 누명씌워가지고, 다른 사람. 딴 애를 죽이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라는 저도 생각도 이제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거는 타이밍을 맞추고 그 짧은 시간에 뭐 그 특수효과 장비를 갖고 오고 그치. 이거는 조금 안 맞아. 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다녔을 리도 없고. 그치. 그러면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대타. 대역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러면 말이 되겠네. 옷만 입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나오길래 네. 뭐지? 뭐지? 그러면서 봤어요. 그렇죠. 관통했다는 거구나. 네. 말은 되지. 그럴 수는 있겠다. 그치. 그래서 괜찮은 반전이다 생각했는데 저는 뭐 그 설정보다 좀 아쉬웠던 거는 1년 후 하고 나오는데 네. 상처가 너무 조그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쪼커 그림을 연상했거든. 쪼커처럼 굉장히 뭔가 달라져 있겠다, 얼굴이. 이렇게 빵빵 이렇게 두 개가 연지곤지처럼 찍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쭉 아물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치. 예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는 조금 미구엘이 가지고 있던 총이 허접한 총이었던 거지. 약간, 네.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 이거 나를 완전히 갖고 노네? 라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게 밝혀질 때. 저 머리 막 하고 얼굴이 계속 안 보이는데, 아니, 베니치오 델 토로를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야, 근데 보고 있기 되게 힘들다, 지금. 다시 살아서 막 하는 장면도, 이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 상황이면 진짜, 이렇게 정말 개처럼 죽는 거네? 이걸 막 상상해놓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약간, 나를 뭔가 얘가 보이는 시야에서 약간 단절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머리를 칭칭 감아놨지. 뭐가 있겠구나. 이랬는데, 진짜네? 근데 관통한 거야? 그러면서 딱 하나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벙찌면서 화도 났는데, 운 좋아서 산 것 뿐이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가 보다. 좋게 보자면.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운이 좋지 않고는 거기서 뭐 다른 거 막 머리를 쓰고 뭐 그쵸. 그럴 줄 알아가지고 준비하고 그쵸, 이런 거는 그쵸. 사실 이제 리얼리티가 확 떨어지는 요소가 될 테니까 그쵸.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를 쏴서 그게 관통됐을 확률도 있기는 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이거 참 잘 쓴다. 맞아.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보통 그런 영화에서 총 맞았는데 살았다 하면 이렇게 쏴가지고 몸에 맞춰서 푹 쓰러졌어. 스나이퍼 총으로 푹 쏴서 확 쓰러졌는데 보통 이렇게 멋있게 어깨를 감싸면서 일어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머리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심장에 맞았어. 총을. 정말 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건 뚫릴 수 있거든. 막 설득이 되더라고. 네. 흉터만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드니 빌레브가 연출했어도 흉터를 그렇게 했을까? 그러게. 네. 하여튼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반전을 뭐 나름대로 잘 살린 것 같고 네네. 저는 그 딸 이사벨라 네네. 거기 괜찮던데요. 연기가 좋던데. 몰랐는데 가수 겸 배우더만요. 그냥 저는 그냥 아역이인 줄 알았거든요. 이미 헐리우드 영화 넛잡 2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네.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조용조용 예쁘고 막 이렇게 사분사분한 이런 딸이었으면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약간 구하고 어쩌고 하는 게 이입은 됐어도 너무 기시감이 있는 캐릭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진짜 카르텔 딸이면 저럴 것 같잖아. 근데 걔가 무서워할 때는 우리도 공포가 느껴지고 그런데도 얘가 눈치챘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당찰 때도 있고 네. 확실히 잘 쓰는 것 같아요. 테일러 셰리던이 아는 걸 쓴 것 같은 느낌 확실히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탈리아 마피아를 주구장창 찍던 양반이 찍으니까 그거 잘 찍었어. 고 구다리들은. 연출이 잘 된 부분들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조시 브롤리는 정말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덧입혀진 아우라에 힘입어. 타노스를 하고 이 영화를 한 거잖아.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래요? 얘는 잘못하면은 지구인 반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서 저한테는 그게 약간 좀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아요. 1편에서도 정말 좋았지만
2편에서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아우라가 약간 더 씌워져서 얘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별개로 보이던데 타노스가 잘 안 보였어요. 얘기를 듣고 타노스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계속 이렇게 신경 쓰면서 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연상이 되지는 않고 그냥 봐주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편에서는 쓰레빠 신고 막 어디 누워 자고 이 사람이 정말 CIA의 생활인이잖아요. 네. 어떨 때는 피곤에 쩔어 있으면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더 진짜 같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 그렇죠. 약간 가공된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그런 이제 작은 디테일들을 다 아쉬워하는 걸 테니까 근데 결국 그건 이제 연출의 영역이라서 그럼요. 그건 뭐 감독이 달라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선택을 확실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보면서 이 영화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다고 그럼 각본이 뭐 별로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게 같은 사람이 쓰기도 했거니와 같은 사람이 썼을 때 막 슬리퍼를 질질 끄며 걷는 이라고 디테일하게 쓰는 작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거든요. 시나리오에 상황만 쓰는 작가들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 작가들도 있고 보통은 본인이 연출하는 시나리오를 쓸 때는 거의 콘티처럼 쓸 때도 있어요. 동선까지 이미 다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보인다 하면 이렇게 찍으란 얘기네까지 보이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텔러 셰리던의 각본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대신에 한 게 뭔가라고 볼 때 내가 이탈리아에서 초유의 흥행을 시킨 재밌는 영화처럼 내가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작정하고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재미를 느끼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그 음악이 이제 일부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이제 음악이 계속 사용됐잖아요. 네. 음악은 어떻던가요? 영화가 좀 다른데 음악도 좀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 둥둥둥둥 하면서 비슷한 그 효과음 같이 쫙 베이스가 깔리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면들이 나올 때 진짜 약간 맥이 풀리더라고요. 비슷한 효과인데 나 한번 봤잖아.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약한데? 차라리 그러면 좀 더 신경질적인 음악을 다른 포인트에서 쓰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템포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호흡이 1편이 훨씬 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더 늦게 틀어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었는데 음악이 1편에서는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으나 약간 음악하고 화면의 템포하고가 조금 따로 논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게 알겠는데 1편의 그 기조 그래 그 음악 시그널 알겠는데 근데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묻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1편을 제가 갔다가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봤더니 확실히 드니빌레브의 연출은 굉장히 템포가 느려가지고 그 느린 템포에 잘 맞는 붙는 BGM 혹은 뭐 OST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템포가 조금 빨라졌는데 그렇죠. 장면 전환이라면 여러 가지 템포가 빨라졌는데 거기에다가 음악을 입혀놓으니까 여백이 긴데 쭉 들어가가지고 쫙 묻어놨던 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널 음악이 막 돌다가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붙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가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길이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1편과 2편의 그 국경 통과하는 장면이 그리고 2편에서는 그걸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같은 서스펜스를 주는 장면을 굳이 왜 장소는 똑같지만 그래서 2편은 굉장히 이게 탁 축약돼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빨리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알레한드로는 저기 국경 너머에 남겨진 상태에서 근데 그때 음악이 약간 막 보채면서 그걸 빨리 우리를 그 감정에 도달시키려고 하는데 차라리 난 그때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차 소리만 슝슝슝 가는 소리로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지. 되게 건조하게. 그리고 다른 데서 음악을 써서 하면 어땠을까? 여기서 근데
다른데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하는 강박이 약간 보이는데 하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톤을 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1편만큼 OST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나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고 네. 그게 또 결정적으로 묻어난 장면이 국경을 넘어올 때 1편에서는 그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는데 따라온 깽단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쟤네들한테 잘못하면 여기서 총격으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막 거기서 조마조마해서 못 건너가면 어떡하나가 쭉 일렬로 맞춰가는데 저쪽에서 경찰차가 따라오고 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 영화는 약간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야. 아이언맨 1편에서 가다 이게 그러지. 그 정도 느낌? 네. 크게 위협적이진 않고 맞아요. 당연히 죽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죽지 않을 것 같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제 약간 음악 촬영 요게 한정질 수밖에 없나 했을 때, 야, 이게 2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지 않나, 사실은. 그래서 1편보다 2편이 잘 되려면 굉장히 더 도전적인 시도가 많아야 시리즈물의 2편이 1편을 뛰어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2편의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본 것을 뛰어넘으려면 우리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걸 줘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걸 주는 거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염원하던 일이 실패하던가, 정말로 죽지 않았으면 하는 애가 그냥 죽어버리던가,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맥 빠지는 거야. 그럼 그 중간까지는 그럼 그런 긴장이 있었나? 긴장 안 돼. 왜냐하면 알레한드로가 죽지 않을 거거든. 네. 오히려 알레한드로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 거지. 그 긴장을 주려면.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아예 다른 전략을 취했어야 한다. 오히려 유괴한 딸애가, 마피아의 딸애가 까딱 잘못하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걸 줬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같이 있는 베네치오 델 토로가 일을 너무 잘해. 거기에서는 근데 별 어려움을 못 느껴,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에밀리 브론트가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안에서 같이 작전을 하면서도 상황 파악이 전부 다 안 되고 유일하게 윤리적이라서 고민하는 시각을 관객에게 딱 붙여놓은 그 시각이 없어지니까 야, 이걸 그러면 막 화끈하게 즐길 수도 없고 조마조마할 수도 없고 화끈하게 보라는 것 같긴 한데, 그럴기에는 1편이랑 너무 비슷하고 그런 지점에서 관객들이 약간 그 정서가 처리가 잘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편은 시점샷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관객이 어떤 거를 쳐다보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 혹은 바로 직전에 카메라가 비쳤던 그 인물이 네. 그 인물의 시선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시점샷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의 감정이 그 인물한테 이렇게 딱 동화가 돼가지고 네. 보게 되니까 한편의 체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네. 이제 받게 되는 거를 준 게 1편이었다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편은 시점샷을 썼나요? 많이 썼나요? 거의 없죠. 그죠? 네. 이 영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멱살 잡혀서 지지 끌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소수거든요, 사실은. 네. 영화를 볼 때. 누가 그치.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해 안 가는 영화 장르, 호러. 으악! 깜짝깜짝 놀라고 싶다. 나 이해 안 가거든. 소수기도 하지. 그런 호러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카리오 비슷한 장르인 거예요. 이게 네. 질질 끌려가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옥죄는 긴장감 속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시점샷을 굉장히 잘 써야 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호러기도 하고요. 호러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짜증을 유발시키는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주인공이 어느 벽 구석을 봅니다. 구석을 보면서 눈동자가 점점 커지는 걔 얼굴을 우리가 봐요. 근데 그냥 꼭 글로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요. 그럼 우리는 걔랑 같이 또 그 벽을 천천히 다가가야 돼. 그러다 다시 또 점점 커지는 얘 얼굴을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시선의 일치거든요. 그러다가 딱 뒤집어서 보여주면 거기서 뭐가 확 튀어나온다던가. 완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시카리오 1편은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 거야. 2편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훨씬 보기가 편해요. 상황 파악도 훨씬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게 백스토리나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시선이 제한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훨씬 보기 편하고 상황 파악도 잘 되고 대신 불안해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예를 들면 그 예고편에서 나오는 총을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쏴서 마피아 전문 변호사 애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CGT가 너무 나던데. 반짝반짝한 약간 인천 상륙작전 약간, 생각난다고. 예. 저도 그 정도 CG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뭘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여유작작이에요. 베니치오 델 토로가. 범용 벗고 안경 써봐라 한 다음에 자기 보고 있으면 쏴 죽이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거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피아 애들을 죽여버리는 장면. 그 거기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넓은 시내 한가운데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뭘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잖아 그냥. 근데 시카리오 1편을 보면 처음 후아레즈 갈 때 보면 훨씬 더 많이 무장한 찝차를 탄 대규모 경찰들이 정말 못 사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무섭잖아. 네. 그게 진짜 떼꾸물 꾀지르는 동네 거지 같은 꼬맹이들이 얘네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중무장을 한 경찰들이 겁에 질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반대로 했다 이걸.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센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느껴야 돼? 그럼 화끈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영화 후반부에는 너무 나약해진 남자 주인공과 어린 소녀가 어려움을 통과를 해야 되기를 우리가 응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영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좋게 표현하면 다채롭게 다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 스케일도 좀 커지고 난 그래서 1편보다 재밌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다.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좀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호러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제 체험의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나온 것 같은 그리고 또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느릿느릿 친절하지도 않고 불친절하게 네. 갔다 오면 나중에 이게 뭔가 이렇게 네, 네. 알싸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할 텐데 이거는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거 없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그만큼 많이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이 뭐야 이게 재밌는 거야? 재미는 솔직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그쵸. 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기승전 이게 딱딱 좀 약간 좀 안 닦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예. 그쵸. 그래서 1편은 사실은 따져보면 에미 블런트가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근데 너무 영리하게 쓰인 거거든. 진짜 기능적인 애예요. 1편에 에밀리 블런트가 맡은 역할은 기여하는 바가 없어. 근데 얘가 모든 걸 상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밖에 없는 게 얘만 고민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법대생도 고민은 하지. 아, 법대생 걔도 고민을 하긴 하지. 약간 쩌리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퇴장하잖아. 에이. 얘는 끝까지 고민한단 말이야. 걔네를 어떻게 싸워보려고.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관객의 입장이랑 그냥 딱 동일시 되니까, 야, 저래도 돼? 저래도 돼? 이게 영화 끝까지 유지되는데, 이 그렇죠. 영화에서. 큰 던지는 물음이 커다란 악을 없애거나, 그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작은 정도의 악은 허용해도 되는가? 네. 라는 굉장히 큰 윤리적인 딜레마를 놓고 끝까지 그걸로 가져가가지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내내 불편한 거죠. 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맞아? 근데 네. 쟤는 계속 고민하는데,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어쩔 수,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막 들어서 알싸함이 오래 남은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히어로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훌륭한 애가 잘 하고 살아남아가지고 나온 거라, 1편을 보고 뭔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간극이 매우 크겠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훨씬 깔끔하게 재밌는데? 재밌는데? 네. 야, 다음 편 기대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지. 어쩌면 그냥 약간 안티 히어로가 나오는 히어로물을 보는 재미로 보자면 굉장히 깊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럴 거지.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이언맨, 아니면 시빌워, 굉장히 고민의 깊이가 많이 들어갔다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거에서 고민하는 악당들의 어떤 잔인함을 초반에 우리 편 애들이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조시 브롤린에게
작전을 얘기하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CIA 국장 얘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벌써 이미 정신이 약간 멍해지면서 시작하거든. 야, 여기는 세상이 좀 또라이들이네, 얘네는. 정말 지네 목적이라면 다른 애들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미 거기서 오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으니까 뭐 이 편으로 시카리오를 처음 보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저는 더 헐리우드스러워져서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작전을 막 지시하고 어떠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그냥 기능하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그 그렇죠.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상황을 이끌어 가는데 1편에서는 모여가지고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네. 에밀리 블런트와 흑인 친구를 밖에다 놓고 겟아웃에 나왔던. 네. 둘이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누구 뽑을까 법학도는 빼고 아 걔는 오면 시끄러워지니까 여자를 받을까 말까 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뭐 이혼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또 여자는 또 발끈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참 있다가 그때 고민하는 각각의 네, 사람들 네. 그리고 1편 얘기니까 네. 작전에 나중에 땅굴로 들어갈 때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뒤에 따라오다가 총 하지 마라. 총 쏘지면 그냥 따라만 와라. 우리 저 애들 쏘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캐릭터로 기능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게 사실은 느껴지는 영화여서 되게 신선했는데 그쵸. 이번에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막 총을 쏘고 같이 작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죽겠구나 하는 안심. 그렇죠. 내지는 그냥 여태까지 보아왔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네. 딱 그 정도의 캐릭터로 기능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움이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니야 얘네 오히려 훨씬 건조하게 다룬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야 얘네는 이게 일상이니까 건조한 거야 지금 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테일러 셰리들이 그런 기조로 많이 썼다. 근데 그러면 주인공은 안 죽어야 된다가 부딪히는 거지. 건조하게 픽픽 죽어나가도 되잖아. 특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테일러 셰리던이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캐리커처처럼 그려진 것 같기도 한데 그 안경 쓴 친구 있잖아요. 조시 블러린 옆에 있는 안경 쓴 요원 용병 네. 걔 1편에도 나오거든. 1편에 나오죠. 1편에서 그 멕시코 국경 넘어갈 때 쟤네 따라오는 애들인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리고 교전 수칙이 뭐야 하는 굉장히 일 잘하는 용병이야 걔가. 그러니까 2편에서 나와. 전 계속 생각했어요. 쟤는 언제 죽을까? 안 죽더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러면서 테일러 셰리던이 혼자 많이 고민했겠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용병들이나 다른 심지어 조시 블러린이 한번 이제 일 같이 하자고 바에서 말할 때 용병이 어느 나라야? 어딘지 지역만 얘기해달라. 무슨 일인지 다 얘기해 줄 것까지는 없지만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멕시코로 간다. 얘 미쳤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얼마 단가를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 고민 안 하는 애들만 나오려나? 더 막 아수라장이 펼쳐지려나? 했더니 저의 기대는 무참히 벗어나고 오히려 그냥 더 헐리우드스럽게 안전한 영화가 됐다.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지만 뭐 관객들이 수를 봐도 더 많이 보는 영화가 됐다. 시리즈로 보면 글쎄요. 뭐 실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이 넉넉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게. 왜냐면 저는 오히려 네. 3부작이 나왔을 때 데니 빌레브가 3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기조가 있으니까 또 질질 끌려가는 걸 만들겠죠. 그래서 2편으로 입문을 하고 1편을 본 다음에 그렇지. 3편으로 마무리를 하면 대단히 훌륭한 시리즈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본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 시카리오 1, 2, 3가 아니잖아, 또.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그러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이게 1, 2, 3 헷갈릴 수 있거든, 나중에. 그럼 데이 오브 솔다도를 찍고 감독이 잘린 다음에 드니 블레브가 2개를 찍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한 1, 있겠네요. 2년 뒤에. 네. 뭐 그렇게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섞어서 봐도 시간상으로 물론 이제 시간상의 타임라인은 있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로 찾아가서 만나는 거니까 네. 뭐 사실은 시간이 뭐 거기서 이제 시간을 적시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겠죠. 뭐 저 폭탄 테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거기가 훨씬 뒤기는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섞여 있다고 봐도 사실은 좀 무방할 테니까 저는 뭐 1편에서 기대했던 것을 충족하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연출의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드니 빌레브가 연출을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독보적인 감독이다. 근데 그게 꼭 흥행과는 맞닿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나는 좋아하지만 네. 흥행 보증수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여기서 뜬금없이 논란이 대단하다. 싶기도 대단하지. 해요. 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1000만 넘겨버렸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1000만을 넘기려고 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겠지. 근데 이게 좀 경이로운 거예요. 인터스텔라가 이해하기 힘들게 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영화인데 어렵잖아. 그렇지. 근데 잘했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음.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보면 드니 빌레브가 이제 그러면 논란은 꺾을 때 됐다. 요 3부작 어떻게 마무리할래? 이런 기대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3부작의 이제 3편이 매우 기대가 되긴 하는데 꼭 다른 거 안 찍고 이걸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요한슨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죠? 그쵸. 그거는 채워질까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음악이 흘러나올 때, 하다가, 이게 안 맞는데, 안 맞아, 이 영화랑? 안 맞아.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템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요한슨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 한번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정말 진짜 얘기도 했었잖아. 음악 감독인데 이거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안타까워요. 네. 그냥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봄직한 장면 하나를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의 단적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조는 또 비슷하거든요? 1편에 나온 멕시코 경찰, 국경 지키던 경찰, 가족이랑 있나. 결국 걔가 어떤 죄로 맞았는지 우리 봤고, 걔가 계속 병행해서 나오잖아. 그쵸. 영화상에서. 네. 근데 그게 주제를 쫙 설명해주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소년이 한 명 나와요. 나오긴 하죠. 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고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굉장한 일을 해버리고 영화의 마무리까지도 다음 영화에 대한 문을 확 여는 역할을 하는데 뭐가 다른 거지? 임팩트는 네. 약하던데. 그죠? 네. 뭐가 다른 거지? 걔는 죽었고 얘는 살아서 그런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텐데 에밀리 블런트 역할을 하는 애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나약한 꼬마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사실 공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더 세야 되는데 임팩트가. 왜냐면 이 소년이 베니cio 델 토로 머리를 뚫어버렸고 이 여자애는 마피아 딸인데 얘가 구해주려고 하다 조시 브롤린이 베니cio 델 토로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아이러니 더 크잖아요. 공식 아니면 그냥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걸로는 이게 훨씬 커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했을 때 입장 차이가 있구나 싶었던 게 이 장면이었어요. 1편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는데 빨간색 차가 와가지고 마피아 애들 와가지고 쫓아오고 있을 때 애들이 다 총을 꺼내요. 총을 다 꺼내고 제가 좋아하는 그 뿔테 안경 걔가 어떻게 할까요?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을 때 다 쏴라. 이따가 걔네 나오면 쏘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차에서 내리지 마라. 굉장히 긴장감이 올라갈 때 심지어 에밀리 블런트도 자기 총을 꺼내요. 기꺼이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든요. 얘도 긴장은 되지만 그때 막 긴장이 올라가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번 영화에도 가던 장갑차 하나가 뻥 터져. 그치. 어떻게 된 걸 할 때 애들이 다 총을 딱 꺼내. 시작됐구나. 그때 근데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소녀를 보여줘요. 무서워하고 있어. 그럼 훨씬 더 이게 센 장면이잖아. 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무도 안 죽고 얘는 살고 우리 편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확실히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상황이다고 말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나는 몰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무서운 상황이야 라는 말을 듣는 걸 내가 느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보고 그걸 느끼고 싶거든.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자꾸 강화하려고 조금씩 다른 데를 비추더라고요. 이게 실력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 연출인데 이게 그러면 쉽고 재밌는 영화에서 연출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인가?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난 도대체 몇 명이 보는 영화를 찍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그때 교전할 때는 긴장이 안 됐어요.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장치를 너무 많이 해놨어. 철갑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차량을 타고 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방탄 차를 이미 타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1편에서는 그냥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방탄이라 하더라도 이제 철판이 얇아서 뚫릴 것 같고 그렇게까지 총을 난사하면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차가 장갑 차고. 네, 장갑차가 가잖아. 네. 그리고 거기서 쏘고 애 도망가고 하는데 안에만 있으면 뭐 못 뚫겠구나. 빠바바 방탄 계속 쏘는데 방탄이 어휴 뭐 안심하겠네. 그럼 총알 떨어지면 나가서 이기겠지. 그럼 얼마 주고 빌려온 건데 지금. 네. 하여튼 그런 생각만 드니까 네. 아 요거를 죽이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네. 장갑차를 태워야 되겠고 그렇죠. 뭐 그러면 그거가 결국 영화의 톤을 네.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위험하지 않구나.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베네치오 델 토로가 총을 맞았을 때는 그렇죠. 하고 무너지는 반전의 효과는 있기는 하나.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그죠. 네. 그게 약간 묘한 것 같아. 그냥 헐리우드 영화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발칙한 영화인데, 이거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싶기도 하고. 1편이 너무 셌어요. 그러죠. 네, 1편이 너무 셌고, 하필 1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기에는 네. 2편이 이게 그냥 음. 평범한 헐리우드 영화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정을 부리는데,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냥 2편이 덜거덩 이렇게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욕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게 시카리오라는 제목이 아니고, 그 배우들이 아닌, 시리즈물이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한 편 다 더 나왔으면, 예를 들어 막 브라질에서 나왔어. 이야, 씨.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네. 이탈리아에서 나왔어, 예를 들어서. 솔리마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찍었어. 이야, 씨. 오.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카리오가 너무 후광이 세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손해본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요. 네. 3편에 드니 빌레브가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아직 기대를 거두기는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기후까지 생기는데, 네. 테일러 셰리던의 시나리오가 헛발질하는 거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배가 안 고픈 걸 수도 있지. 그래. 3부작 하고, 그렇지. 이게 조금 이제, 연출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다 받고, 이제 조금 절박함이 떨어진 게 아닌가. 다음엔 12세로 한번,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훌륭한 극작가, 뭐 연출가인 건 뭐,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편을 또 기대하게 돼버렸다. 네. 사실 이 편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이게 뭐 다른 패널하고 같이 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조금 길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둘이서 그냥 후루룩 하니까 조금 재미없어. 늘어져.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개편을 맞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얘기가 다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개편을 합디다. 한다니까. 개편 진행 중입디다. 네, 야, 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황대리의 공백 내지는 조금 한 끗 아쉬웠던 이런 공백들을 채워줄 패널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조금 이따 공개할 테니까 네. 기다려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느긋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새로 누군가 오신다면 우리 또 자랑 격한 환영과 그렇지.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많은 사랑과 관심과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개편 일자는 7월 1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 날 소소한 개편이지만 야, 날짜까지 나왔어. 야. 7월 16일부터는 달라진 포맷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막 하고 회의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계속 사랑해 주시고 7월 15일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할 건데 하여튼 네. 한 번 정도는 요런 기조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얘기할 기회가 있을 에피소드로 네. 저희가 모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네,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7월 16일 개편을 기다려 주시고 네.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도 고정을 오시는 분들도 조금 생기고요. 네.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개편 준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Mexico. You have no reason to trust me. But trusting me is how you're gonna survive. Good luck. Luck doesn't live on this side of the border.